중국은 자기들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다. 그 근처를 지나갔다고 했으며 모두 다 자기 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러는 것일까요? 그러면 자강두천이 아니죠. 베트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베트남과 중국의 자강두천 2편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의 역사와 현재 경제 상태의 배경 설명을 위해 1편과 2편으로 나누었는데요. 1편을 보고 오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게 어쩌면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실질적 최대 투자국, 최대 관광 방문국,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상호 투쟁과 분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커다란 불씨를 안고 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350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로 5대양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바다이기도 하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그리고 중국 등이 접하는 바다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말라카 해협, 순다 해협, 룸복 해협을 통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확인되었으며 예상 매장량은 28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2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요충지이고 자원도 엄청나니 인접한 나라들은 중동만큼은 아니어도 대박이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를 외쳐야 되는데 역시 이런 곳에는 항상 얘가 나타나지요. 이 요충지에 나타난 중국은 여기까지 몽땅 우리 바다라고 줄을 딱 그어버리는데 너 중국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니 그렇게 줄을 그은 근거는 도대체 뭐야 라고 인접국들이 강력 반발을 하자 중국이 내놓은 한 장의 지도, 그것은 바로 장제스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 아직 중국 전체에서 짱 먹고 있던 시절 집무실에 걸어둔 중화국 치지도였습니다. 중국 전성기 시절의 영토 경계를 표시한 지도인데 한국인들도 뒷골이 쑤시게 만드는 것이 대만은 물론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아시아까지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라고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해놓고 있는 것이죠. 아편전쟁 이후 처발린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였다는데 거기에 1947년 국민당 정부가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의 U자 형태의 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그어 그 안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 지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베트남이 프랑스와 해방전쟁을 벌일 때 양국 관계가 개선되자 베트남 일대에 그어진 두 개선을 빼주고 구단선을 그려넣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단선을 적용하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영해에 속합니다. 거기에 중국은 한나라 때까지 올라가 해상무역로 개척과 명나라 시대 정화의 원정 등도 근거로 세웁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다. 거기 근처 지나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기장에 써놓으면 거기가 다 내 땅 되는 거야? 이야, 창조경제 진짜 오지고 지리네요. 웃기는 것은 항상 중국에 먹힐 위험에 잠도 못 잘 대만도 구단선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기구조차 중국의 영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선을 그려면 중간중간 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베트남에 가까운 섬들을 시사군도, 영어로는 파라셀군도라 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가까운 섬들을 난사군도, 영어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데 한자가 서사군도, 즉 서쪽의 모래섬들, 남사군도, 남쪽의 모래섬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헥타르 이상의 섬은 단락 몇 개 없고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수준의 암초, 모래섬이 대부분,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고 육지와 멀고 면적이 좁아 농경도 어렵고 태풍까지 자주 통과하여 사람의 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며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m로 파도가 높이 치면 그냥 휩쓸려 버릴 곳입니다. 큰 섬이라고 하는 곳도 밀물시 수면 위에 있는 암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군도 전체를 암초로 규정했고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필리핀이 2013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결과인데 순순히 물러나면 중국이 아니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 암초에 인공섬 같은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나투나 제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이 중 일부가 구단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자기네 앞바다도 못 나가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중국은 불리한 판결을 대비해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니 미국도 필리핀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판결 직후 남중국해의 80%가 자신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에 불복했고, 미국이 없으면 중국의 위태로울 대만도 이럴 때는 또 중국 편을 들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발도 엄청났는데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아이돌 빅토리아와 페이, 차오루, 레이도 SNS에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올렸는데, 다른 영토 분쟁 지역들도 다 포함된 지도에서 더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인도와의 분쟁 지역, 타이완, 센카쿠 열도 등도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대만인들은 또 저걸 SNS상에 올리는 중국 본토 연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륙 중국이나 섬 중국이나 뭐하는 짓인지. 일반 중국인들의 호응도 엄청났는데 제소한 나라인 필리핀산 망고를 사지 말자며 재고까지 다 버리는 등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필리핀에 불매할 거리가 그렇게 없었나? 미국산은 사지도 먹지도 말자며 KFC 불매운동을 하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남성에게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싸움을 벌였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한편 자기들을 지지해준 캄보디아에게는 6천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필리핀은 엄청난 중국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을 주도한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두테르테로 바뀌자 가만히 있던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까지 본보기로 중국에게 쥐어터지게 생겼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형제처럼 대해달라며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기민함을 보여줬습니다. 노빠꾸 두테르테도 중국인들의 단합된 불매와 중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 필리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니 꼬리를 내린 것이지요. 한편 중국과 자강두천을 벌일 베트남도 2014년 중국이 파레셀 제도의 석유 플랫폼을 설치하자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며 철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선박을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 항공기와 헬리콥터까지 보내고 베트남 경비대원 9명이 부상, 선박 8척이 파손됩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났는데 중국인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 부상자는 130명이나 나왔고 100여 개의 외국 기업이 피해를 보았고 12개 공장이 불에 타 여기에 일하던 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베트남 방문 중국인이 30% 감소했습니다. 그 후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해 웅우엔 푸총 베트남 총비서와 평화적 합의를 하는 등 경제를 위한 협조 제수 취하를 취했지만, 베트남도 로켓 발사대를 배치하고 석유 수출을 한다고 했다가 중국의 위협에 철회하는가 하면 중국의 베트남 내 경제특구 토지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한다고 하자 반중 시위가 확산되는 등 베트남은 무역, 관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지는데 남중국해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강두천인데 중국만 그러는 걸까요? 서로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도에서 다 빼고 베트남이 주장하는 선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이건 중국이 다 자기 거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해남도 앞바다까지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 아세안, 동남아 국가라는 구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독 강하니 아세안 국가 대다수가 중국을 가장 경계하며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중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도 이 구역에서 깽판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자강두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자강두천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서사군도, 즉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 선박이 물대포를 쏘며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직후 베트남의 강력한 항의에 중국은 불법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으며 베트남 어선이 스스로 해양경비정에 돌진해 침몰했다고 반박하며 반중 정서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평소에는 말로만 강력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히 해당 서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유해 줄 것도 요청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유엔에서 더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항상 그렇듯이 미 국무부도 당연히 세계가 최근 세타 해결에 신경이 가 있는 사이 중국이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한다며 자기 편을 들어주었고, 지난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베트남 다낭에 입항시키기도 했었죠. 또 올해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것을 적극 활용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를 위해 친중국 노선을 걷던 필리핀의 두테르테까지 중국의 행위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한다고 베트남 편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편 들어주는 나라들이 생긴 데다 최근의 세계적 사태에서 중국이 원인으로 지목당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은
더 자신감을 얻었는지 한술 더 떠서 이 시국에 아세안 회원국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9일 아세안 10개 회원국간 화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에서 1만 4천 명 이상의 판정자가 발생했다며 아세안 회원국의 의료군사부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CNN에 따르면 4,800여 명의 핵항모 루스벨트호 승조원 중 400여 명이 판정되는 등 미 해군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틈을 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루스벨트호는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었는데 그때 사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일주일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해상훈련과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 관련 게시물 그리고 재가동되는 군수공장의 모습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공교롭게 미항모 루스벨트호에서 판정자들이 속출해 함장이 해고되고 해군 장관 대행이 사직하는 등 내용을 겪고 있는 시기와 겹치는데 미군 관계자는 루스벨트호가 괌에서 무기한 정박하면서 발생한 공백과 미 해군의 혼란을 이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사건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나 베트남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러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내부 결속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부의 정 만들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국가체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자본주의를 허용하는 탈사회주의의 국가라는 부작용도 상당한데 내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오면 경제는 경제이고 우선 인민들의 반발로부터 체제의 유지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권력을 가진 관료와 공산당 간부, 자영업자, 부동산 소유자는 신흥부유층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태에서 이 신흥부유층들이 해외에서 귀국한 이후 수많은 전파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도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베트남과 중국의 시한폭탄을 누군가는 터뜨렸고 베트남은 유례 없이 전 세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추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이 중국을 크게 손보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촉발한 베트남에 필리핀 핵을 했던 것처럼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베트남은 영토 문제이자 체제 유지가 달린 상황에서 꼬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엔에서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트남의 최근 실질적 최대 투자국, 최대 무역 상대국, 최대 관광국인 중국에 길들이기는 상당히 가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팝콘을 준비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스가 지난달에 출시한 게임에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 문화다 라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제는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인들이 한풀을 한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해시태그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유명 배우도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상은 한푸이지의 한복이 절대 아니다.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 한푸를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다 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중국인 배우가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는 명나라 때 한국의 수락관 격인 상식국 궁녀로 선발된 여주인공 야오쯔진이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의 약선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요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대장금을 완전히 표절한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을 넘는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최근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다. 춘추시대 시집인 시경에 따르면 오이와 배추를 절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과거 문헌에서 배추를 절여 발효해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3100년 전 상나라에서 소금을 이용해 매실 등을 절여 먹은 기록이 있을 만큼 김치의 역사는 유구하고도 광범위하다. 청나라 시대의 김치는 혼수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라는 황당한 소개를 공개하는가 하면 바이두는 또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퍼진 소리문화다. 지난 2011년 5월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중국의 공식적인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우표 때문에 현재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있던 두루마기와 갓을 쓰고 한국의 정통 악기인 피리를 부는 우표,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 향원정 다리를 건너고 있는 우표, 도널드덕이 한복을 입고 한국 요리를 먹는 모습이 담긴 우표까지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가 바로 미키마우스인데요.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입히는 옷을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 네티즌들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한복은 한국의 위대한 문화임을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복 우기기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한국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위협적인 것은 이미 중국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인공섬을 지어 영유권을 빼앗아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여러 번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사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난사군도의 섬과 암초를 점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분쟁 지역엔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위에 2제곱킬로미터, 암초 시절 넓이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섬은 남중국해에서 가장 발달된 인공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면 거리상 이곳은 당연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주장해야 할 영토임에도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 강제로 차지해버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미사일까지 배치해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CNBC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했다. 크루즈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착됐다. 대양 크루즈 미사일은 548km 내 선박을 타격할 수 있고 지대공 미사일은 296km 안에 있는 항공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다음 타깃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최남단은 제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잘 알려진 땅, 파도가 높게 치는 날이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신비의 섬 이어도와 파랑초가 있습니다. 제주도 바로 아래에 있는 마라도로부터 149km 남쪽에 위치한 이어도와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있는 수심 24.6에서 27.2m의 수중암초, 파랑초.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인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명백한 한국의 해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곳은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라는 뜻의 딩옌, 이어도는 수옌자오라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전통적으로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이며 국제법으로도 관할권이 정당한 수옌자오를 한국에서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라며 한국을 비난했고, 초대 주한 중국 대사를 지낸 장틴옌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 연구원은 수옌자오는 중국 동해상에 있는 암초로 한국 사람들은 이어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암초는 상하이 충밍다오에서 동쪽으로 277km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의 대륙붕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며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속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중국이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미래에 한국 영토인 이어도를 빼앗으려 할 것을 예측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토규명 사업을 벌여 이어도 탐사에 나섰고 검은 바위를 눈으로 확인한 뒤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 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정부는 국무원 고시 제14호를 공개하며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이어도가 한국의 광활한 평화선 내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완전한 한국의 영토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곧 인류 국가가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어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는 것을 이라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호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이호도 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의 진로와 규모를 실시간으로 관측 및 예보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이호도 해양기지가 완공된 직후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한반도 상륙을 10시간 전 정확하게 예보해 가치를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한중일 선박들의 등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이호도 해양기지에서 불과 5km 떨어진 파랑초에 과학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극비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깊고 험한 바다를 메우는 기술력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수중블록 케이슨 공법을 이용해 이호도와 파랑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시료 지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케이슨 공법을 이용해 울릉도 공항 건설에 적용시켰고, 2025년 울릉도 공항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이호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없었으면 이미 이호도는 중국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떼쓸 거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뭘 갖고 중국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공해상에 세워놓았지만 이호도 해양기지 덕분에 이호도 주변은 사실상 한국의 바다가 된 겁니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